완벽하게 한 사람 충분히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친해져 보자.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 냄새도 직화 냄새 장난 아니야. 양푼에다가 흰쌀밥을 때려 넣어, 직화 불고기를 때려 넣어, 참기름도 때려 넣어, 깻잎을 막 촥촥촥 썰어가지고 쫙 때려 넣어. 그런 다음에 미친듯이 비벼가지고 한 젓가락을 쫙 올리고는 이렇게 와구와구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서로를 통해서 기술을 샥샥 들으면서 중고 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냄새 맡으면 콩콩거리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예천이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예천은 위치가 안동이랑 문경 사이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군으로 치면 두 번째로 큰 군이기 때문에 그런 의의가 있고, 가장 큰 군이 칠곡군이었나? 다른 것보다 가장 기대되는 게 오늘은 오토캠핑이거든요. 제가 오토캠핑은 자주 다니지 않는데 되게 흥미로운 캠핑장을 하나 찾아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에 아직 수입되지 않은 신박한 텐트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피칭을 못하더라도 차선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통나무 집이 있는 사이트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하다 안 되면 통나무 집에 가서 잠시 눈이라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약간 기대감을 안고 예천 통나무집 캠핑장을 한번 내려가 보고 있는 길입니다. 우선은 사장님한테 캠핑장에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사장님이 순대를 추천할 만하다고 하셔가지고 순대를 우선 포장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국물 있는 거 저녁이랑 아침은 순대국밥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녁에 오징어 불고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친구도 한번 샤샤샥 먹어볼 생각이에요. 여기 용궁 전통시장으로 우선 왔습니다. 저 혹시 캠핑 키트만 포장할 수 있을까요? 키트요? 네, 키트. 네. 오징어, 돼지, 닭발 이 세 가지 있습니다. 오징어, 돼지, 닭발? 오징어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오징어 하나 포장해주세요. 순대국도 네. 달라가 육수 따로, 건더기 따로, 양념 따로 아, 그래요? 끓여 드십니다. 아, 잘 꼬시시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불고기 받으시면 40분 정도. 근데 지금 식당이 막 40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 많은 식당인지 몰랐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녕하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시장을 한번 둘러보려고요. 근데 다른 집에 뭔가 살만한 집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 예천이란 동네 자체가 워낙 이런 기름이 참기름 같은 게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좋은 품질의 참기라고 해서 가능하면 참기름도 하나 사가지고 갈까. 제휴소가 하나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참기름 냄새 엄청 좋다. 사장님 혹시 네. 안녕하세요. 참기름 판매하세요? 얼마씩 해요? 소주병에 들은 한 병에 25,000원. 25,000원 한 병에? 아, 들기름은 어떻게 해요? 17,000원. 17,000원? 한번 고민 좀 해보고 바로 올게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계절이 계절이라 건어물들을 날리시는 그런 식당들이 많아요. 연탄. 이거 함량이 엄청 무거워요.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 연탄 봉사를 한번 알아보고, 작년 겨울에는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올해는 까먹지 않고 연탄 봉사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너무 마땅치 않아서 원래 샀던 데서 순댓국을 샤샤샥 포장해서. 순대국도 네. 달라가 육수 따로, 건더기 따로, 양념 따로 아, 그래요? 끓여 드십니다. 아, 도망을 가볼 생각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사장님, 순댓국도 포장해주세요. 여기 시장이 없어요? 오늘 장날이 아니라서. 아, 장날이 아니에요. 며칠 날이 장날이에요? 아, 사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남해천 농협으로 왔는데 되게 특이한 게 하나로마트 영업시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다니실 때는
영업시간을 확인을 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양궁의 기원이 예천이더라고요. 24년 현대 양궁 대회, 양궁 월드컵 총 2회째인데 예천에서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뜻깊은 도시가 아닐까. 안전히 운전해서 가볼게요. 귀여워. 강아지야? 강아지네? 안녕. 엄청 집이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혼자시네? 네, 맞아요. 혼자예요. 네. 트리하우스 밑에 네. 주차해놓으면 되고요. 네. 운동장이랑 너무 아기자기하게 나눠져 있어서 너무 좋다. 떨어지는 시기라서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네.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그런 안에 여기 스위치를 그냥 꼽으면 이게 바로 켜지는구나. 예. 아, 여기가 그 산속 사이트구나. 잘 살아. 너무 예뻐. 아, 여기 산속 사이트. 와, 여기가 산속 사이트 아래쪽에 있는 층인데 이 층부도 좋네요. 여기 분리수거 하는데 있고, 종이재, 그다음에 개수대. 사람이 없어서 여자 화장실은 이렇게 해서 감고, 샤워실, 머리 말릴 수도 있고 두 칸이 있네요. 건너편은 남자. 이렇게 각자가 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장님이 머무르시는 곳, 그 뒤에가 사택이고, 이 옆에 지금 피칭을 하고 계시고, 둘, 셋, 넷. 그리고 저쪽에 끝에 보이는 이 사이트가 울타리 사이트. 시소도, 또 뭐야, 미끄럼틀도 있고, 이 친구는 축구장. 그래서 뭔가 방금 강아지 있는 팀도, 어머머머, 이거 뭐야? 어머. 우와. 우와. 와, 얘기도 진짜 좋겠다. 와, 나 이거 가지고 놀아보고 싶었는데. 행글라이더. 휴. 대박이다. 사장님 내외분이 좀 캠핑장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며 이제 피칭을 가봐야겠어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일본 몽베리즈 매장을 가서 아이 쇼핑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웃도어 관련된 쪽은. 그래서 샤샤샤샤 구경을 해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좀 신박한 텐트를 발견을 했어요. 팩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폴대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이 전용 폴대를 구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레키포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폴 살 필요도 없이 이거 하나면은 종주 백패킹을 다닌다던가 좀 멀리 봤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와봤거든요. 캠핑장에서 우선 풀어보고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풀르는 애예요. 요 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스트링을 구입을 했어요. 5m 단위로 아마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피칭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폴은 레키폴이에요. 제가 인스타에서만 따로 레키 엠베서더를 지금 3년째인가 4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 조절이 가능한 폴이고 되게 짱짱해요. 와,
제가 지금까지 되게 쉬운 텐트만 썼었나봐요. 아예 설명서도 없고, 일본에서도 매장 직원들한테 이거 팩다운 해보셨냐 한번 여쭤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해보신 적이 없더라고요. 이 안에서 사부작사부작 만지작거렸거든요. 이걸 완전 터득했어.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이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한번 거치를 해볼 거고, 이 친구에도 한번 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정을 우선 해보고, 다른 팩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백패킹용 팩을 다른 데서 빼오셔도 되고, 오늘의 팩은 제가 백패킹 크루가 딱 한 팀이 있어요. 엄청 아끼는 멤버 3분이 계신데 그 3분 중에 한 분, 최 대표님이란 분이 요것을 만들어주셨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엄청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엄청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양쪽을 체결해서 바닥을 쓰는 거구나. 아래로 한 번,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위로 한 번. 펼치게 되면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는 텐트인데, 폴로 왼쪽을 지지해서 세우고, 폴은 한 100cm가 적당할 것 같아요. 아래로 한 번, 위로 한 번, 매음새를 깨워준 다음에, 이쪽도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매음새를 깨워주면, 완전히 이제 외부로부터 차단이 된 텐트를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안전한 쉘터 형태의 집을 지었어요. 와, 얘 몸무게가 한 200에서 300g 정도 됐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짓기는 힘든데 그래도 뭔가 맘먹고 어딘가 종주 백패킹을 가야겠다. 근데 무겁게 짐을 들고 다닐 수는 없고, 산으로 어차피 등산용 스틱을 가지고 다닐 거면 예쁘진 않겠다. 내부 구조는 완벽하게 한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매트 깔고 누워있으면 딱 1피 사이즈인 것 같아요. 친해져 보자. 이제는 맛있게 밥을 해 먹으려고요. 뭔가 이걸 다시 피칭해보니까 알았어요. 이게 스틱 길이가 지금 110으로 맞춰가지고 이걸 피칭을 해놨거든요. 90에서 100cm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여기 화롯대를 설치할 수 있게 벽돌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화롯대를 설치할 힘조차 없지만 뗄감을 불을 피웠으니 뗄감을 오징어 석쇠구이를 이렇게 포장해 주시네요. 캠핑장에 좋은 거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쓰레기 봉투를 주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뭔가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데, 맛있어. 요리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요 지역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웅궁 생 막걸리. 지역에 가면 좀 그 지역의 특이한 막걸리는 먹어보려고 해요. 오. 짠. 얘는 탄산기가 별로 없고 엄청 부드러운 맛이라 목 넘김이 엄청 좋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니까 너무 좋네요. 아, 맞다. 참기름. 제가 참기름을 사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참기름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대통령실에 납품을 하기도 할 정도로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천에서는 꼭 참기름을 사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보이니까 참깨랑 들깨를 이렇게 널어서 말리시고 계시는 집도 꽤 많이 보이고,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손으로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일일 텐데. 정작 참기름은 사오지 못했다. 올라가는 길에 안 까먹으면 참기름을 꼭 사와야 되겠어요.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 냄새도 직화 냄새 장난 아니야. 좀 더 넣어줘야겠다.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아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줄 서서 먹으려고 했는지 알겠는 게, 얘 완전 빨간 양념인데 제가 직화로 해서 아무래도 불향이 더 입혀진 것 같긴 한데 맛있다. 기본적으로 불향이 한번 입혀져가지고 직화로 구우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패킹을 해서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오징어 하나하나를 좀 굵게 썰어 주셔가지고 씹는 맛이 있고 쫄깃쫄깃하고 탱탱함 그 위에 불향이 싹 이렇게 코팅돼서 입혀지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땡기는 약간 류의 안주? 경상북도 요 안쪽 내력 지역은 먹을 게 마땅치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오징어 석쇠 불고기는 확실히 먹을 만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오늘 제가 픽한 메뉴는 이 오징어 석쇠 불고기와 인궁 생막걸리, 요거의 조합은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제가 예천에 뭐가 유명하지, 예천은 어떤 동네지, 그런 걸 막 알아봤어요. 그런 걸 알아보는 이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무슨 계절을 좋아하는지, 어떤 온도를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 반팔을 입는 떼약볕이 뜨거운 계절을 좋아하는지, 혹은 살랑살랑 맨들맨들 바람이 부르는 맨투맨 입는 계절의 가을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천도 내가 좋아하는 이런 캠핑장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동네지? 하고는 열심히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나무가 있더라고. 부자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걔가 왜 부자나무냐, 부자이신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나무를 엄청 아꼈대요. 그래서 애지중지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나무한테 상속을 한 거야. 여기서 그런 질문을 가지겠지? 나무한테도 재산 상속이 되나요? 지금은 안 되는데 그 나무에게 재산 상속을 하던 시기에는 일제강점기 즈음이었나? 그래서 재산 상속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에게 어마어마한 토지를 상속을 했어. 땅이 나무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나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서 막 찾아봤더니 두텁고 멋들어지게 생긴 나무긴 하더라고요. 땅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동네의 마을 사람들이 그 땅을 공동 관리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구조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현실성에서 동화를 찾는 사람이라 뭔가 아기자기하고 엄청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기 양이 엄청 많네. 저기 다 양이구나. 이리 와봐. 이뻐. 미어양이야? 미어양? 야,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저게 뭐야? 보세요. 어머. 귀여워. 너무 맛있어. 짠.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친구들한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캠핑이나 백패킹하면 뭐해? 혼자서 심심하지 않아?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할 때는 계속 일에만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이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계속 만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손은 항상 앞에 있고 생활이 엄청 단편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핸들링하지? 이런 생각들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삶의 좀 더 원초적인 것들에 집중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불을 보고 있는다던가 중간에 잠시 대자로 누워서 휴식을 한다던가 하면 그게 주는 삶의 윤택함이 확실히 있어요. 잠이 안 오면 때론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서성이기도 하고. 그럼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다 별거 아니다. 진짜 다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을 것 같냐면 양푼에다가 흰쌀밥을 때려 넣어. 그런 다음에 직화 불고기를 때려 넣어. 참기름도 때려 넣어. 한 입을 막 착착착 썰어가지고 쫙 때려 넣어. 그런 다음에 미친 듯이 비벼가지고 한쪽 다리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 올리고 먹는 거 있죠. 한쪽 다리를 착 올리고는 이렇게 와구와구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오징어가 은근히 양이 많아서 순댓국밥이랑 이런 것들은 내일 아침에 따뜻하게 아침을 데피는 의미로 먹어보는 거로 하고, 이제 식구 저의 통나무 집으로 올라가가지고 뒹굴면서 책을 읽어드릴게요. 바닥에 따뜻하게 데펴놔가지고 지금 온도가 엄청 기대가 되거든요. 우선 온도를 확인하고 와야겠어. 지금 3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따뜻한 것 같아요. 짠. 그냥 뭐 먹으려고 그랬어? 어떤 양이가 올 거예요? 먹는 고양이 간식. 용기 내는 양이 먹는 거예요. 용기 안 내는 양은 못 먹어요. 여기 있어요. 다 뜯다. 다 먹고 여기 간다. 에이 힘들어. 그래도 여기가 고양이들의 음식물들을 너무 탐해서 쓰레기랑 이런 거 친구들은 좀 안쪽에다가 들여놓고 그래야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미 지나간다고요. 지나가요. 오늘도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후딱 씻어야 돼. 여기서 저는 이렇게 근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안경을 안 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우선 후딱 씻고 후딱 씻고 왔어요. 우선은 밖에 비가 갑자기 주룩주룩 내려와가지고 너무 놀라서 뛰어왔어. 머리도 안 말리고. 트리하우스가 있는 사이트라 그런 이점을 좀 살려가지고 놀아보고 싶어서 과자를 먹고
책을 읽는 시간은 여기서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맨발로 앉아있는데도 엄청 따뜻해. 지금 빗소리가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이쪽으로 사사삭 들리고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배가 고픈 느낌이 있어서 스킨 로션만 간단히 발라보고 과자랑 술을 한잔 해야겠어요. 좋아. 항상 못 씻는데 제가 오토 캠핑은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캠핑장에 와서 샤워를 할 때마다 극락을 느낄 수 있는, 뭐라 그래야지? 집에서 샤워할 때는 당연히 샤워하는 건데 밖에서는 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누군가가 우연히 건넨 커피 한 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하며 오늘은 이쪽 창문을 통해서 빗소리를 샤샤샥 들으면서 이 친구로 2차를 해보려고 그래요. 과자는 이 친구.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술찌긴 한데 샤워한 다음에 깔끔한 상태에서 마시는 술이 제일 맛있는 술인 거. 와, 맛있어. 제가 엄청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천 여행? 한국에서도 온양온천 같은데 온천 여행을 하면은 온천을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나와서 뭔가 한잔하거나 커피를 한잔하거나 이러면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짠! 좋다. 짠! 뭔가 여기는 친구랑 같이 오거나 연인이랑 같이 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저 부모님 모시고 와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부모님이 캠핑이라든지 백패킹이라든지 산을 탄다든지 이런 저의 행동 양상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내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전 그 환경이 온전히 되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아픔을 감히 제가 공감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부모님을 뭔가 한번 모시고 와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좋아해 라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전파해드리면 되게 좋지 않을까? 꼭 모시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피스타치오 향이 쿰쿰해요. 이렇게 생겼어. 연두색. 맛있다. 자꾸 제가 과자를 먹으니까 친구가 저한테 과자를 먹을 때마다 제 구매 의사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삭바삭한데 거기에 피스타치오 향이 되게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부드럽게 잘 입혀져 있는 편이라 재구매할 것 같아요. 약간 무슨 맛이냐면 하나를 먹게 되면 이렇게 넣고 바로 다음 한 조각을 입에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맛있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과자를 다 맛있다고 하진 않아요. 얘는 우선 제 입맛에는 맛있고 너무 달지도 않고 그래서 꼬숩고 배고픈가? 밖에 저 좀 이따가 텐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비가 쏟아붓네요. 텐트 오늘 처음 쳤는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짠.
오랜만에 우중으로 백패킹이나 캠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따뜻한 데 들어와 있으니까 드는 생각이 차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밖에 나는 비를 하나도 안 맞아. 완전 뽀송뽀송한 상태야. 근데 밖에 사람들이 막 우산 없이 지나가잖아요. 상대적 위너가 된 느낌?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밤이네요. 빗소리 너무 좋아. 좋아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청경소리, 산에서 누워있는데 돌바위 위에서 내 귓전을 스치는 바람소리, 뚜벅뚜벅 걸어서 나가는데 힘든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도토리가 대부르르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산을 울려 퍼지는 목탁 같은 딱따구리 소리, 그리고 텐트를 타닥타닥 치는 빗소리, 서걱서걱 눈을 밟는 소리. 벌써 이제 겨울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겨울이 무섭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겨울이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 하얀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60g이거든요? 60g이면 우유 100ml도 안 되는 거잖아. 양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요거를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너무 통제적이고 너무 뭔가 결핍을 느끼게 하고 어렸을 때 못하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성인이 된 지 오래된 자의 이야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엄청 건강식으로만 식사를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랑 과자 같은 거를 살면서 20살 이후에 다 몰아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과자 같은 걸 못 끊겠어. 너무 좋아. 어렸을 때 심지어 용돈 받아가지고 그 과자를 사서 서랍에 숨겨서 몰래 잠 안 자고 먹었어요. 그러니 결론은 뭐다? 부모님이시면 너무 아이들에게 제약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은 제 자신한테도 되게 스스로에게 좀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얘기인데, 저도 되게 통제적인 사람이라는 걸 제 3자의 걸음에서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통제적이면 아이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인분한테. 뭐 틱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 나의 뭔가 완벽해야 된다는 완벽주의자적인 성격과 통제적인 성향이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왕왕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꽤 많은 분들이 약간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너 지금 그 통나무집 안에서 집님이랑 이렇게 과자를 즐길 거면 도대체 캠핑을 왜 갔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통나무집은 엄밀히 말해서 숙박이 금지된 곳이에요. 이 통나무집에선 잘 수가 없고요. 마침 비가 오기 때문에 샤샤샥 피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어차피 제가 이 통나무집 사이트는 이 통나무집 바로 옆에 여기 사이트를 예약하신 분들이 올라와서 이제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밤까지는 좀 즐겨봐야지 제가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즐기려고 올라왔고요. 오늘의 책은 제가 최근에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좀 기억나는 구절이 뭐가 있지? 뭐가 되게 재밌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쯤 되면 한번 하루키를 논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하루키와 카프카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키를 모시고 왔습니다. 알라딘이라든지 중고서점에 가서 제가 소장하지 못한 하루키의 책들을 하나씩 야금야금
데리고 와서 읽는 것이 저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거 역시 중고 서점에서 샀고요. 하루키의 여행법이라는 책이에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중고 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냄새 맡으면 콩콩거리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 거. 집에서 특유의 그런 콩콩한 냄새가 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나중에 만약에 집을 짓고 살더라도 방 하나는 서재로 두고 그 콩콩한 냄새를 향수처럼 맡으면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책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접하시기가 좀 쉬워요. 가장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우동 파트거든요. 우동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 이제 본인이 맛있었던 우동집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는 우동 맛 여행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진짜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사파가 삽입되어 있어요. 전 이것조차 너무 좋더라고요.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얘기는 나카무라 우동집이라는 우동집의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은 마루가메 근처에 있는 나카무라 우동집인데 이곳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우동집들 중에서도 최고로 깊은 맛을 지닌 곳이었다.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에 있는 데다 가게가 있는 장소도 알기 어려워서 일반 여행자에게는 권하기가 곤란하지만 광적으로 우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꼭 한번 시식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고생해서 찾아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우동집이다. 사파는 제가 아마 이걸 스캔해서 올려드릴 텐데 이 우동집에 대한 사파기 때문에 제가 이 옆에도 같이 띄워드릴게요. 우선 첫째로 이 식당은 거의 논바닥 한가운데에 있다. 간판도 걸려있지 않다. 입구에 나카무라 우동이라고 쓰여있지만 그것도 일부러 라고 생각되는데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안쪽까지 삥 돌아 들어가지 않으면 우동집임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주인이 상당히 비뚤어진 마음씨를 가진 우동집이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운전기사 아저씨도 이런 곳에 우동집이 다 있었군. 전혀 모르고 있었는걸? 하며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가게는 무척 작았다. 우동집이라기보다는 건설 현장의 자재 창고처럼 보인다. 대충 주워다 놓은 것 같은 작은 탁자 몇 개가 늘어서 있을 뿐이다. 나카무라 우동집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카무라 씨 부자였다. 하지만 내가 그 식당에 들어갔을 때에는 나카무라 씨도 그의 아들도 없었다. 끓는 물이 들어있는 커다란 가마솥 앞에서 한 아저씨가 혼자서 우동을 열심히 삶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아저씨가 아마 나카무라 부자 중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건넸지만 아닙니다. 저도 손님입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다. 이 식당에선 늘어놓은 우동사리를 손님이 마음대로 삶아 다시 국물이나 간장 등을 넣어서 먹고 돈을 두고 나가는 것이다. 정말 파격적인 곳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풍속을 따르라고 우리도 우동사리를 마음대로 직접 삶아서 다시 국물을 부었다. 우동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가로 열고 가게 안이 너무 좁았다. 돌 위에 걸터 앉아 후루룩 우동을 먹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날씨도 좋고 우동도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아침부터 돌 위에 걸터 앉아서 우동을 정신없이 먹고 있으니 점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말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기분이 드는 것이 아주 이상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동이란 음식에는 뭐랄까 인간의 지적 욕망을 마모시키는 요소가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러는 사이에 나카무라 씨가 나타났다. 아들도 나왔다. 아버지가 새우 우동 반죽을 하고 있는 동안 아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벌써 18년째 우동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들이 말했다. 그 전에는 양계장을 했는데 앞쪽 제재소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닭이 알을 낳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동집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양계장에서 돌연 우동집으로 업종을 바꾼 발상도 대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쩌면 가가와현에서는 그다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자세히 보니 우동집 건물이 왠지 모르게 닭장처럼 보였다. 우동집 건물의 뒤쪽에 파밭이 있었다. 한 손님이 아저씨 파가 없는데요? 하고 주문을 했더니 나카무라 씨가 뒷곁에 밭에 가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만큼 캐다 드세요 했다고 한다. 아무튼 와일드한 우동집이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 나카무라 씨가 우동사리를 새로 만들어 내놓았다. 그 사리를 살짝 삶아 파와 간장을 쳐서 맛있게 먹었다. 이것은 더할 수 없이 맛있었다. 그 전에 먹은 우동도 상당히 맛있었지만 새로 뽑은 우동의 향기로움과 반죽의 절묘함을 비교하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이 우동은 이번 취재 여행 동안 먹어본 수많은 우동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었다. 나카무라 우동집에 가서 갓 뽑은 우동사리를 맛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카무라 우동집에서는 발로 밟아 반죽을 만든다. 반죽하는 기계가 없으면 보건소에서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 개점할 때는 일단 중고 기계를 들여놓았지만 검사가 끝나자 그 다음부터는 기계 따위는 사용하지 않고 줄곧 두 발로 밟아서 반죽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맛이 없지로 하고 나카무라 씨의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다. 솔직히 나카무라 씨 부자는 겉보기에도 말하는 내용도 그리고 영업 방침도 상당히 괴팍하고 과격하다. 하지만 우동은 그 어느 곳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 도쿄 사투리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하고 말하면 정말 그럴까? 하고 반박하고 싶어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맛이 없지로 하고 말하면 그 소박한 힘에 그저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식탁 위에는 파, 생강, 7가지 양념, 조미료, 간장이 놓여있다. 우동에 넣는 재료로는 직구와 튀김, 오뎅이 있다. 튀김은 나카무라 씨 아들이 직접 튀겨낸다. 우동사리는 보통 80엔이니 상당히 싸다. 가로 열고 집에 가져가는 건 50엔. 혼자서 대개 5살이 정도는 먹고 간다지만 나는 가가와현 주민이 아니니 3살이쯤이면 충분할 것 같았다. 대개 단골 손님들이어서 이 집의 우동을 먹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먹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계란이나 물을 가지고 와서 먹을 수도 있다. 술은 팔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져와도 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이색적인 우동집은 좀처럼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일부러 물을 들고 우동을 먹으러 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제가 하루키를 좋아하는 이유는 좀 하루키가 얼토당토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하루키의 많은 책들을 읽어본 저로서는 하루키는 글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적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루키는 그렇게 글을 적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딥하게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딥함도 엄청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가벼운, 그냥 날것의 것을 먹었어. 되게 맛있어. 당근을 아삭아삭 먹었어.
맛있어. 오이에다가 김을 싸서 먹었어. 그런 날것의 맛있음? 그 본연의 충실함?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 있어서 엄청 좋거든요. 뭔가 이렇게 따뜻한 데 들어가가지고 팩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여름방학 휴가 보내는 느낌?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리고 저 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 게, 제가 지금 한 4주, 5주 정도 연속으로 계속 촬영하고 계속 편집하고 그러면서 글을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좀 한 주 정도는 쉬었다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한 주만 일요일날 방송을 쉬고 진행을 할게요. 근데 이래놓고는 백패킹, 캠핑 이런 친구는 잠깐 쉬면서 등산을 살방살방 가면서 카메라를 켤지도. 그래서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편집하고 촬영하고 하는데 시간이 제법 소요되기 때문에 일요일 하루는 쉬었다가 그러고는 재정비를 하고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찾아올까 싶어요. 어쨌든 여기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살 비도 그쳤고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자보려고 해요. 아래로 내려왔는데 뭔가 이 아늑한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잠잠히 자보려고 합니다. 이게 완전 1피다 보니까 되게 아늑한 느낌이 있어서 그 나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아침에 봐요. 굿모닝. 퉁퉁 부은 거 보면 잘 잔 것 같아요. 입실하신 사이트가 한 총 저를 포함해서 3개밖에 안 돼서 다 되게 엄청 조용하네요. 그래서 다행히 잘 잤고 오늘 아침은 이제 순대국밥을 든든하게 먹어보려고 해요. 순댓국이 한 3인분 양이네요. 우선 순대 양만 해도 제 얼굴보다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깍두기 소스 싸주셔서 든든하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맛있다. 보니까 순대 아래쪽에는 편육을 가득 넣어주셨더라고요. 엄청 든든할 것 같아요. 산에서 등산할 때는 자주 떠오르는 것들이 제가 남긴 국물.
그 따뜻한 한 입이 절실할 때 그때 생각나는 국물 맛이에요. 너무 좋아. 확실히 이거는 근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순대 맛이긴 해요. 겉에 막창이 아무래도 일반 순대에 비해서는 좀 더 질기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막창 특유의 큼큼한 맛과 쫄깃쫄깃함을 즐기려고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씹기 힘들어서 데려 먹기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와. 깍두기를 싸주신 게 진짜 킬포인 것 같아요. 엄청 든든하게 먹었어요. 배불러. 설거지도 하고 살짝 정리를 해서 철수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드디어 패킹이 끝나서 슬슬 출발해서 서울로 슝 날아가 보려고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온 듯 다녀갑니다. 즐거웠어요. 안녕. 선생님들, 저는 가요. 좀 이따 뭐 얻어 드시고 싶으면 오시던지. 저 갑니다.
왜 말했어요? 어렸을 때 만약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린 나이다, 예를 들어 20대까지? 그 정도의 나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보는 게 본인의 인생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 시청도 중요하고 물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지만 하루에 그런 시간은 좀 제약적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찾아보게 되는 것이 나중에 본인이 갈 수 있는 길의 방향성과 길의 색깔, 길의 향기, 길을 비춰줄 반딧불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